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초등 부모님들 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시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보통 어떤 학원 보내고 계신가요? 주로 이제 영어, 수학 많이들 보내시죠? 아무래도 중요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때와 다르게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뭔가 그 이전에 빨리 보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자 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미리 선행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수학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이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더라? 결국은 우리 초등생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력, 바로 초등국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등국어,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다? 바로 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든 수학 공부든 그 무슨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야 할 공부가 바로 국어이다. 국어 중에서도 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읽기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 주로 어떤 걸로 확인을 하나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바로 문제집 풀기, 문제풀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는 문제풀이보다도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가장 오래 가고 오래 가면서 더 편해질 수 있는 어떤 공부력, 기초력은 쓰기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길들여진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문제풀이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의 뇌 어떻게 세팅이 될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문제풀이화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나간다. 그거는요, 이렇게 뭔가를 공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가기보다도 좀 대략적인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 않더라도 문제풀이니까 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적당한 곳을 고르시오, 그리고 뭐 단답형으로 이제 정리하면 되고, 그랬을 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대략적인 느낌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에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전 영상에서 우리의 지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안다는 느낌만 있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이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우리의 지식은 안다는 느낌과 함께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로 내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문제풀이에 길들여진 친구들, 문제는 푸는데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을 고르고 맞추고 동그라미 그리고, 하지만 정작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하고 제대로 익히면서 문제 풀고 이렇게 잘해 나간다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이런 친구들 또한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 문제를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는 친구들, 이해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 그대로를 암기하고 그 문제에 맞는 답을 그대로 암기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그 문제를 달달달 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풀지를 못해요. 예시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보기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단지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했을 뿐인데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 문제를 통해서 풀어나갔잖아요. 배워나갔잖아요. 이해해 나갔잖아요. 그러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처음 보는 문제예요.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암기만 하는 두뇌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응용을 하지 못하는 두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는 쓰기만 한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힘드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깨우쳤을 때 그 이후에 술술술 풀려나가는데 당장은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암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저희 수업 시간에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글쓰기, 발표하기 수업 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칠판에다가 자신들이 쓴 글들을 정리를 합니다.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어떤 접속어들을 비워둡니다. 사이사이에 접속어들을 비워둬요. 왜냐하면 이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예요. 글들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다가 비어있는 접속어 자리에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은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런데 막 암기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다른 방향의 어떤 글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들어간다. 앞문장과 뒷문장에 서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라든가 또라는 접속어가 나온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면은 편한데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당장 이제 암기가 더 편해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편하다고 암기를 선택해 나간다면, 암기를 선택해 공부를 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게 암기만 해 나가는 친구에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선생님 말에 좀 집중해봐.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선생님 말에 집중해봐 해서 자꾸 설명하고 응용 문장들을 써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초력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학습 습관 또한 그래 왔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대요. 피아노 학원 다녔었는데 막 열심히 쳤었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오래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설명을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에 피아노 학원에서 어떻게 피아노 쳤는지 아세요, 선생님? 어떻게 쳤어? 악보를 보지 않고 달달달 외우면서 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보를 외우지 않고 달달달 외우면서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분량도 늘어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달달달달 암기해서 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친구는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그냥 악보를 보면서 치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면서 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분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피아노뿐이겠습니까? 학습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편하다고 달달달달 암기해서 공부를 했다? 이게 지금은 분량도 적고 범위도 적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범위가 많아지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초등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데 고등 때 무너지는 친구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등 때, 중학교 때 난이도도 쉽고 분량도 적고 그러니까 달달달달 암기 잘할 수밖에 없죠. 암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범위들 어떻게 달달달달 외우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식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키워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공부력, 기초 체력은 무엇이다?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달달달달 암기만 해 나가려 하는 건 아닌가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식의 그 이해력을 정말 탄탄하게 잘 쌓아줘야 돼요. 이해하기가 지금 당장은 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못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는 달달달달 암기해서 즉각 나오고 잘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애우던 아이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해해 온 아이들은 처음은 서툴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더 쉬워지게 된다. 힘들지 않게 된다. 이유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주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느 시기다? 바로 초등시기라는 겁니다.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악보를 볼 수 없다니요.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은 악보를 보고 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달달달 암기하면서 쳐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러한 학습법으로 국어 공부든 수학 공부든 영어 공부든 해 나가려 했던 거예요. 이 친구의 어머님이 거의 1년 전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국어가 굉장히 부족했대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5학년 이 무렵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단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4학년 시절에 그 진단평가를 봤는데 국어가 이제 미도달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진단평가 봤잖아요. 최근에 진단평가 이제 6학년 됐는데 이제 5학년 진단평가를 봤잖아요. 25문제 중에서 이제 미도달이었었는데 이번에는 20개를 넘게 맞은 거예요. 정말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국어만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게 아니라 영어까지도, 이 친구가 영어는 만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국어 공부가 사실은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어 하나가 이해가 잘 돼서 잘 기초를 탄탄히 세우니까 영어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하는 공부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국어 공부, 국어에서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바로 반드시 쓰기가 함께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법은 결국 쓰기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야 잘하고 있는지, 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구분이 되고,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충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쓰기가 단순히 이제 쓰기 능력만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독해력까지 길러줍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당장의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지금 이 시기에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기에 있다 해서 쓰기 공부에 주력해 나가고 있거든요. 쓰기 공부, 문해력 키우기. 초등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쓰기에 있다. 이게 무너졌을 때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거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지금 당장은 싫어요. 하지만 이거를 잘 이끌어줬을 때 우리가 멀리 봐야 되잖아요. 당장은 힘들지만 그 이유가 너무나도 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피아노 악보 안 보고 쳤던 아이, 피아노 치기 처음은 쉬워요. 그런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분량이 많아지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중학교 올라가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범위가 점점 늘어날 텐데, 범위가 아예 없는 공부라고 하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당장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멀리 보셔야 한다. 지금 당장 잘한다 못한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한글을 뗐네 말았네, 우리 아이가 일찍 한글을 뗐네 말았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보셔야죠.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결국 입시를 바라보신다면은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